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1, 2위 수탁은행들이 국민연금을 찾아 전주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주 리조트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리프트가 멈춰선 데 이어 이번에는 제설 작업을 하던 직원이 숨졌습니다. 근대문화 유산이 많은 군산 내항에서도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 중인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고 추운 가운데 서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은행들의 은행으로 불리는 뉴욕 BNY 멜론의 수장이 어제 전주에 왔습니다. 수백 주의 연기금을 다루는 국민연금 때문인데요. 해외 유수 수택은행들이 잇따라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어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유룡 기자입니다. 지구촌 102개국의 34조 5천억 달러를 맡아 관리하는 미국 뉴욕의 BNY 멜론. 글로벌 넘버원 은행인 이 회사가 국민연금의 해외 채권 보관 관리 업무 수탁을 계기로 전주에 사무소 개설을 협약했습니다. BNY 멜론 찰스 샤프 회장은 혁신도시 국민연금 본사를 방문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growing and strengthening our partnership with NPS, both through our resident staff at your company and eventually through the representative office that we hope to open here in Jeonju. 지난해 11월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를 담당하는 미국 보스턴의 SSBT가 사무소 개설에 합의한 데 이은 두 번째 글로벌 은행 지점 유치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650조의 기금 가운데 30%인 194조를 이들 두 은행을 통해 해외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국민연금의 규모에 전 세계 금융권이 전주를 주목하고 있어 금융중심지 지정의 청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중심지가 이 전주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제는 국내 투자금을 관리하는 국내은행과 300여 투자회사의 전주 지점 개설. 세계 1, 2위 은행의 전주 사무소 개설로 장차 국내 수탁은행과 자금운용사의 전주 이전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멜론은행의 사프 회장은 인천으로 입국해 전주에 오는 데만 무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돈이나 다름없는 금융계 큰손에게는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른 셈인데요.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한 국내외 금융계 인사들의 방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전북의 교통 인프라의 핵심인 공항은 더 미루기 힘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동엽 기자입니다. 뉴욕 멜론은행 회장은 국민연금을 품은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I see the unique blend of history and culture. Now I understand why the city is considered a place everyone should visit during their lifetime. 하지만 세계 금융계 큰손들이 전주행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통상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데 수속을 밟고 KTX나 자동차를 타면 오가는 데만 6시간가량은 허비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상황에서 막대한 자산관리자 입장에서 전주 방문은 결단이 필요한 셈입니다. 실제 일부 해외 금융기관 수장은 시간을 이유로 전 세계로 전주와 가까운 지방공항 이용을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운용사의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전주에 와서 일을 보고 당일 기하는 이런 형태이거든요. 충분히 갖춰졌을 때 금융도시로서의 역할을.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자산 운용사들이 방문 시 가장 먼저 문의하는 게 공항이어서 금융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시급합니다. 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북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관광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에서 내국인 100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이 숙박을 하거나 이틀 이상 회의나 관광, 컨벤션, 전시 등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지원금을 준다며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또 무주 태권도원과 남원 예촌,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시 컨벤션 행사 장소를 발굴해 국제적인 홍보도 펼칠 계획입니다. 무주 리조트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리프트가 멈춰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밤중에 제설 작업을 하던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무주 리조트 직원 38살 서모 씨가 제설 작업을 위해 경사가 가장 심한 슬로프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건 밤 10시쯤입니다. 서 씨는 동료 직원과 스노모빌을 타고 시속 20에서 30km의 속도로 올라갔는데 정설 차량과 연결된 철제 와이어에 그대로 부딪혔던 겁니다. 경사가 심한 스키장에선 정설 차량이 아래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프 곳곳에 설치된 철제 막대에 이런 와이어를 연결합니다. 피해자는 이 와이어에 걸려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바닥에 있었다면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떠 있었다 그러면 후드를 타고 넘어와서 운전자한테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서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동료도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야간에 눈길을 운전하다 보니 와이어가 잘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도 리조트 측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가 와이줄이 쳐져 있으니까 거기는 조심해서 가든지 거기를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무주 리조트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3주 전인 지난 5일에는 리프트가 고장나 이용객 34명이 1시간 동안 추위 속에 공포에 떨며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이용객들은 리조트 측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반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언론 보도 외에 딱히 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앞서 압수한 코치 손모 씨 부부의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가 나오는 대로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실 지역 오염 토양의 반입 반대가 정치권에서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과 신민 임실군수 등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 임실에 오염 토양 반입은 있을 수 없다며 허가기관인 광주광역시의 철회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오염된 토양 정화 과정에서 주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작 해당 지역에 허가권이 없다며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전주 송천동 육군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전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전주시가 내놓은 대책에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35사단이 있었던 전주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한 전주 항공대대. 이삿짐을 실은 화물차들이 부대를 나와 새 거처인 전주 서북쪽 도도동으로 향합니다. 항공대는 이번 주까지 이전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도동의 새 부대 건설 공사는 지난해 말 마무리돼 비행 안전구역 지정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1978년 창설된 전주 항공대대가 40년 송천동 시대를 마감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부대 이전에 맞춰 주민들이 우려해온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부대 주변 반경 2km 내 학교와 경로당 등 14개 시설에 방음 장치를 설치하고 주변 소음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환경영향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음 측정 부분을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시행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늦은 밤이나 농번기에는 비행을 자제하고 민가나 축사를 피해 운항하기로 했지만 주민 우려는 여전합니다. 군부대와 전주시와 주민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축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 법적 소송을 취하고 대화에 나선 주민과 국방부, 전주시가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손예호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목포의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 같은 사업이 근대문화 유산이 산적한 군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330억 원이 투입돼 근대 역사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이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일정한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추진합니다. 이른바 면단위 문화재 사업인데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전남 목포, 경북 영주와 함께 군산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이 산적한 내항 일원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육지와 해역 총 15만 2천여 제곱미터가 해당됩니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총 면적이 59필지에 군산 내항의 뜬다리 부두를 비롯해 항만 석축물인 호안과 철도, 옛 제1사료 주식회사 창고, 경기 화약약품 저장 탱크가 핵심 시설이고 개별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첫 해인 올해는 정비 계획 수립과 함께 학술 조사가 이루어지고 오는 2023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입해 시설과 토지를 사들이며 보존과 활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사업구역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개인 토지는 6,000제곱미터 규모인데 2015년 4월 이후에는 토지 거래가 없었습니다. 임대료 상승이 많이 안 되니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수익률도 안 나오고 이제 땅값도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정체돼 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군산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이번 문화재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공공개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농민시민단체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 대책위는 도청에서 스마트팜 기본 계획이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습지 대책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이 짜여졌다며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멸종 위기종은 대체 서식지를 환경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계산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은 정읍시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동학 마라톤 대회와 함께 김환기, 이중섭 등 한국 근현대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푸른 세계 전면 점화로 세계의 한국 현대 추상 미술을 알린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정읍에 옵니다. 정읍시는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서양 미술을 받아들인 1900년 이후 100년의 시간을 담은 한국 근현대 명화전을 시립미술관에서 선보입니다. 오는 4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김환기 화백과 여성화가인 나혜석, 미디어 아티스트인 백남준의 다양한 작품 7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술적 감성을 함께 공감하고 예술적 교감을 이루며 관람객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풍성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경로당 식사도우미 고삿밥상을 운영합니다. 시골의 좁은 골목길이라는 뜻의 고삿밥상 식사도우미는 경로당 150여 곳에서 운영되며 사업 참가자 300여 명은 경로당별로 2명씩 배치돼 점심 식사를 돕게 됩니다. 순창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 검정과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창 친환경 농업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 토양 시비 처방 등 380여 개에 이르는 항목의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이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형 스마트팜 보급에 나섭니다. 수박과 딸기 비닐하우스에 스마트폰에 연결된 온습도와 공기 순환 장치를 설치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작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제13회 전주 MBC 라이온스 봉사대상 시상식이 전주 MBC 공개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 봉사대상에는 사회봉사 부문의 전북 장애인 복지관과 조숙희 씨, 표열 부문의 고광삼 씨, 공익 부문의 국인숙 씨와 조경주 씨, 다문화 부문의 오리아스 루시아 네이레 씨와 에세라이오 오르퀼라스 씨가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하재관 라이온스 총재 등 라이온스 회원과 도내 각계 인사, 기관장 등 500여 명이 찾아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나눔과 봉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네, 두 분의 수상자가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진안군 진안읍 우화 육동마을에서 100만 원, 군산시 나포면 교동마을에서 10만 원, 신기마을에서 10만 원, 옥동마을에서 10만 원, 진장마을에서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군산시 나포면 둔기마을에서 10만 원, 신방마을 10만 원, 나포면 체육회에서 20만 원, 외곡마을에서 10만 원, 옥꽃리 김석주님께서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익산시 함라면 진목마을에서 15만 원, 무주군 적상면 상가마을에서 47만 원, 성내마을에서 40만 원, 성도마을에서 20만 원, 사내마을에서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하서면 신지마을에서 7만 5천 원, 완주군 비봉면 평지마을에서 11만 원, 김제시청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28만 원, 김제시 불양면 금신마을에서 17만 원, 남원시 동충동 7통 주민들이 4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지휘 퍼포머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공연이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무용가 3인의 명품 춤 무대를 볼 수 있는 남무 60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지역에서 활약한 작고 예술인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회고전이 오늘까지 한문화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내일부터 이틀간 주말 가족 영화로 레이싱 애니메이션 윌리를 무료 상영합니다. 로맨틱 코미디 연극 내 눈의 콩깍지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오늘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소식을 갖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동 판매 행사가 오늘 전주시청 로비에서 마련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본관 로비에서 설맞이 사회적 기업 생산품, 수공예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아름다운 가게 전주 전북본부는 내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소외 이웃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행사를 진행합니다. 순창 국립도서관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다음 달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합니다. (1월 25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추운 가운데 서해안 지역엔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피해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2도, 익산 영하 5도에서 4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6도에서 4도, 장수 영하 6도에서 2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3도에서 2도, 부안 영하 3도에서 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익산과 장수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고창과 정읍은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